아유, 이제 사실은 우리 비원반은 좀 새로운 친구들이 많진 않아가지고 이게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일단은 제 이름 다 아시겠지만 정수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은 이제 아이디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UYUN696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상담 요청이나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반에 우리 뭐 종로 초반에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왔었죠. 그치? 보통은 이제 제가 원래 출근이 목요일이랑 금요일만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월화수에 딱히 일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매일 나와서 있었겠지만은 아무래도 후반기에는 저 또한 또 이제 다른 업무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바쁜 편이어가지고 일단 질의 응답은 목요일이랑 금요일이 아마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는 아무래도 제가 출근을 해도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조금 바쁜 경우가 많아서 이제 목금 정도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이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일단 질의 응답 시간 요때는 정말로 꼭 질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라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 질의응답이 아마 목요일 날에 3시 30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4시 30분까지. 요때는 이제 질의응답이 가능한 시간이고요. 그 외에도 목금에 제가 이제 있을 때는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월화수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월화수는 사실 거의 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교재가 이제 종로 3학기 교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라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는 아니고 뭐 예전에 종로 모평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뭐 교육청 고위 거라든지 이런 좀 괜찮은 문제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초반 부분은 종로 교재를 좀 사용하다가 이제 이후에는 수능 완성이랑 연계 교재랑 그다음에 좀 중요한 엔제들 문제들 위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학기가 언제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냐면 잠시만요. 네, 9월 6일까지래요. 3학기 기간이 9월 6일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6월부터 한 7월 말? 7월까지 종로 교재를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항공 교재 다 마무리를 할 거고 그래서 숙제도 일단은 종로 교재로 좀 낼 거예요. 생각보다는 막히는 문제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7월까지는 종로 교재를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해서 9월 초까지는 저랑 이제 수완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에서도 요즘은 수완 수업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항 수완을 보기보다는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이거는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이 주제는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단 수능 완성은 특히 연계 교재인데 전문항 다 풀어봐야 되겠지? 내가 뭐 다 풀어주지 않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됐죠? 그리고 이제 과제량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7월까지는 종로 교재를 좀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과제는 다른 과목이 너무 급하지 않는 이상 좀 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과제를 진짜 아예 안 내주면은 또 이제 다른 과목에 너무 치여가지고 또 수학 공부하는 게 좀 줄다 보니까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거라서 최대한 좀 과제 잘 이행해 주셔가지고 수업 참여를 해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 정도 오티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수업 영상은 항상 찍습니다. 단 선생님이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가끔씩 영상이 날아갈 때는 있지만 수업 영상을 항상 찍고요. 영상 요청은 이제 담임 선생님들에게 요청을 하면은 받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좀 신경 쓸게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존 단톡방은 폐쇄할 겁니다. 기존 단톡방 폐쇄하고요. 이제 다시 3학기 이제 친구들까지 포함한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가 영상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링크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사이트가 지금 상태가 이상해. 영상 올라가면은 뭐 갑자기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걸 수정하려면은 이제 한 200만 원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수중에 200만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거를 비용을 내도 빨리빨리 고쳐지는 게 아니라서 좀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사이트 오픈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은, 네, 뭐, 요 정도 OT면은 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로 교재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수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각 파트별로 좀 중요한 개념들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같이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파트에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뭔지 내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건 아니지, 그치?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삼수하시면 돼요. 이런 걸로 막 강사평가 깎는 건 아니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쵸?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뭘 따져주셔야 되냐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따져주셔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확인했을 때 두 녀석이 모두 같으면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연속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뭐까지 추가를 해야 되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까지 확인을 해서 이 세 녀석이 모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 같을 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극한이나 연속에서 우리 그 성질들에 대해서도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극한부터 한번 성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극한에서요 F라는 친구랑 G라는 친구가 모두 수렴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두 녀석의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누기 모두 잘 수렴한다라고 배울 수가 있는데 단 뭐는 조심해야 되죠? 나누기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나누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분모에 해당하는 G라는 친구가 절대로 뭐로 가지 않아야 된다? 0으로 가지는 않아야 된다. G라는 친구가 0으로 가는 지역에서는 우리가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라는 친구는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G라는 친구는 발산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렴, 발산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수렴은 극한이 있다라는 소리고 발산은 극한이 없다라는 소리인 거 알죠? 자, 얘네 둘이가 만약에 수렴이고 발산했을 경우에는 두 녀석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발산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녀석의 차도 뭐가 됩니까? 발산이죠. 자, 그런데 두 녀석의 곱은요? 수렴과 발산의 곱은 CBC죠. 케바케. 그치? 그래서 요거 케바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 나누기 G라는 친구는 얘도 케바케죠. 그치? 얘도 케바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도 발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G도 발산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녀석의 합 뭐 어떻게 됩니까? 발산하는 친구랑 발산하는 친구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케바케죠. 그치? 얘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F 빼기 G도 CBC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F 곱하기 G도 CBC고요. 그치? F 나누기 G도 CBC예요. 그치? 그래서 발산과 발산의 만남은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점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확인하셔가지고 진짜로 우리 수렴하는 건지 아니면 발산하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과정에서 수능 문제로 꼭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가요. x는 k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쳐보자. 어차피 여러분들 극한이나 연속이나 내용 똑같아요. 연속 같은 경우에는 F랑 G가 연속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속.
그쵸? 그 다음에 F는 연속인데 G는 불연속이면 더하기나 빼기는 불연속이나 나머지 케이스는 CBC. 그 다음에 둘 다 불연속일 경우에는 다 CBC. 그치? 그러니까 극한이나 연속이나 똑같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x는 k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gx라는 친구를 더했다? 근데 gx라는 친구를 더했더니 갑자기 수렴을 한대. 자, 그러면은 반드시 gx는 어때야 돼요? 자, f는 지금 k라는 지역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g를 더했더니 수렴을 하더래. 그럼 g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죠? 그치, x는 k에서 불연속이어야 돼요. 그치? 왜냐면 g가 만약에 연속이게 되면 불연속이란 연속을 더했을 때는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k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너도 차라리 k에서 문제가 생겨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x는 k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친구는 불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모두 확인해야 돼요, 이제. 두 녀석의 합의 좌우 함 다 조사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 모두 다 확인해가지고 진짜로 서로 다 같은 값으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를 곱했을 때 연속이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라는 친구가 x는 k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g를 곱해가지고 연속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g라는 친구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반드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 주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줘야 돼. 자, 만약 G라는 친구가요, K라는 지역에서 연속이 됐었을 수도 있고, 그치? K라는 지역에서 불연속이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불연속과 연속을 곱했을 때는 CB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속 가능성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도 여러분들 뭐 알고 있어요? CBC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G라는 친구는요, 연속일 수도 있고요. K라는 지역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K에서 만약에 G가 연속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불연속이랑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려면 연속 함수가 반드시 K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져줘야 돼요? 0이라는 값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GK 값은 0이다. 이걸로 굉장히 많이 풀었을 거야.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일 수밖에 없다? K에서 G가 뭐일 때만? 연속일 때만. 자, 제 말 이해됐죠? 연속이 아닌데 그걸 바로 확정해 주시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X는 K라는 지역에서 G가 연속이 아니었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가 연속이 아니었을 때는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는 좌우함이 우연하게 같아져서 연속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꼼꼼하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조사해서 이 세 친구가 모두 같은 값으로 향해 가는지를 확인하자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수능 포인트 하나 더 있죠. 우리 수능에서 제일 좋아하는 형태가 뭐죠? 분수 형태지. 너무 좋아하잖아, 분수. 맨날 내요, 분수.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분수 형태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gx분의 f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조건은 뭐죠? gx분의 fx라는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이 함수 하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럼 우리 딱 하나만 따져주면 되는데. 뭐죠? 그치, gx가 0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gx라는 친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0으로 이제 값을 가지는 상태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은 0이 되는 지역에서는 이 함수는 정의가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수렴한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렴과 연속은 다릅니다. 수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만 하면 돼요. 함수값은 정의돼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실수 전체에서 수렴했을 때는 뭘 따져야 되죠? 그치, gx가 0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일단 수렴할 거고요. 자, 제 말 이해됐죠?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렴합니다. 내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gx가 0으로 갈 수도 있죠? 자, gx가 0으로 간다면 뭐도 따져주면 돼. fx도 0으로 간다. 그렇지. 두 가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느 부분에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관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모든 케이스를 빼놓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포인트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극한과 연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항함수 결정하는 문제 항상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항함수 결정법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런 거. 그 다음에 x n제곱분의 fx라는 친구가 a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에이, 이거 너무 쉽다. 그치? 우리 이런 형태 나오면은 fx라는 친구는 몇 차식일 수밖에 없다? n차식일 수밖에 없고 최고차 함계수는 뭐일 수밖에 없다? a일 수밖에 없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 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a로 수렴한다라고 쳐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때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g가 x는 0이라는 지역에서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g가 g0 값이 0이 아닐 때는 그때는 그냥 g0분의 f0이라는 녀석 자체가 극한 값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으면 함수값분의 함수값이 그냥 극한 값이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이 얼마다? a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g라는 친구가 0이라는 지역에서 0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따져줘야 돼? f라는 친구도 반드시 0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도 따져줘야 되지만 그것만 따져주면 이제 하수죠? 뭐도 따져줘야 돼요? 분모에 0으로 가는 녀석이 몇 개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죠. 그치? 그래서 분모에 0으로 가는 수가 0인 인수라고 합시다. 0인수가 몇 개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치? 분모에 0으로 가는 친구가 3개 있으면 최소한 분자도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줘야지 모든 0들이 날아가서 수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F빵이 빵이다. 이것만 쓰고 있으면 하수. 그치? G가 0으로 가는 지역이 몇 개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거를 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다 알고 있죠? 그치? 오케이. 네.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안에는 또 뭐 사이값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들이 더 있긴 한데 내가 사이값 정리를 지금 이제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이값 정리 처음 들어본다. 그럼 뭐 하면 돼? 삼수. 알았지? 그러면 삼수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내가 모를 수 있지. 모르면 빨리 뭐 해야 돼? 보충해야지, 보충. 그치? 지금 뭐, 특강을 듣든, 아니면은 뭐, EBS를 듣든, 메가를 듣든, 현우진 선생님 도움을 받든, 그치? 이미지를 도움받든, 그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들이 잘 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문제들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하나 정도는 좀 쉬운 걸로 가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하냐면 12번 문제 하나, 12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 하나 일단 얼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초 드리면 풀 것 같아요. 네, 시작.
풀었나요? 아, 선생님, 너무 이지한 거를, 그치요? 그래도, 워밍업. 나중에 어려운 거 풀 거야.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F의 문제 지역이 딱 보이죠? 그치? F 지금 X는 0에서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이거 무조건 불연속이죠. 이유는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X는 0에서 무조건 불연속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1에서 문제가 생기죠. X는 1이라는 지역에서 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몇 개를 봐야 돼? 우리 어느 지역 봐야 돼? 두 지역 봐야 돼요. 그치? 그래서 0이라는 지역이랑 그 다음에 1이라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지역에서부터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0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얘는 0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0에서 문제가 없어요. 0에서 연속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럼 우리 불연속이랑 연속 곱해서 연속되려면 이 친구가 0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뭐 가져야 돼? 0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되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0 넣어주면 F 마일 봐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F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다른 수와 0을 곱해주면 0이 돼버려서 연속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지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얘는 1에서 문제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드시 1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뭐 가지고 있어야 돼? 0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 넣어주시면은 2 플러스 A라는 친구가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쉬우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레벨 2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 문제 얼른 한번 풀어보시죠. 자, 19번은 2분 안에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자, 할 수 있는 데까지 고민해야지. 엄청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H1 더하기 H3 값을 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여러분들 일단 A 값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x라는 친구가 어떤 함수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gx가 어떤 녀석이 돼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얘들아, 엄청 유명한 기출문제인데, 그치?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쵸?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얘들아 기출문제 5개년치는 완전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지랄같이 했는데 그치? 여러분들 보니까 잘 안 되네? 그래서 내가 종로교재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중요 기출문제가 많길래.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핵심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딱 집중해서 봐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수렴한다라는 말이나 연속이다라는 말에서 가장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HX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라고 했기 때문에 HX가 연속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HX라는 친구는 어디에서 일단은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니? 2라는 지역. 왜? 왜냐면 2라는 지역에서 지금 F가 다른 함수로 갈아타고 있잖아. 내 말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H라는 함수는 F분의 G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일단 2에서 지금 다른 함수로 갈아탔으니 H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X는 2라는 지역에서 연속성 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번 조건 읽어보니까 가번 조건 뭐라고 돼 있어요? 1과 A가 아니었을 때는 얘로 정의한다 이 소리잖아.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값이나 A에서의 극한값까지는 얘로 계산하는 게 되는데 1이라는 지점이랑 A라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얘로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1과 A라는 지점도 당연히 우리가 뭘 따져줘야 되는 대상이야? 연속성을 따져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성 따져줄 거고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지역에서도 연속성 따져줄 거고 X는 A라는 지역에서도 연속성 따져줄 거예요.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는 지역에서 연속성부터 따져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에서의 좌극한이나 함수값은 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에서의 우극한은 얘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역에서 좌랑 함수값은 얘로 이제 분모를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gx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의 2에서의 값을 계산을 해줄 거고 그리고 그게 이 녀석에서의 2에서의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지역의 이 지역에서의 그 극한값들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2라는 지역에서 무슨 값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4 빼기 8 더하기 3이 되시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라는 지역에서 마 4 더하기 2a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무조건 양수죠?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분모 얘는 양수인데 얘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이야. 분모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의 값이 서로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분자가 무슨 값으로 가고 있어야 돼? 여러분, 분모가 달라요. 근데 분자는 똑같이 G2예요. 근데 서로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G2 값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죠. 그쵸? 그쵸? 우리 G2라는 친구에다가 마일분의 1을 곱한 거고 얘는 지금 G2라는 친구에다가 얘분의 1을 곱한 거잖아. 그 둘이가 같으려면은 G2 값 0이 돼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G2는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지역에서도 연속성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의 극한값까지는 얘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는 1로 갈 때 fx분의 gx 볼 거고요. 자, 1 근처에서는 f를 얘로 보시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저거는 인수분해까지 되니까 인수분해 좀 할게요. 그리고 gx. 자, 이렇게 써준 게 누구의 값으로 같아야 된다? g일 값으로 g일 값이래. h1 값으로 같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서 극한값. 리미트 x는 a로 갈 때, 그 다음에 a 지역은요,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x로 묶을까요? x 마이너스 a 분의 gx. 이게 ga 값으로 잘 수렴하고 있어야 돼요. ha로 수렴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극한값이 잘 존재해야 돼요.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요? 0으로 가고 있어야 잘 수렴하죠. 그치? 그러니까 g일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논리겠죠? A라는 지역에서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되겠어? 0으로 가고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GA 값도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자, 그럼 GX 작성됐어요? 안 됐어요? GX 작성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G를 바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는 어떤 친구냐면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지. 자,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G까지 다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이제 안 쓴 조건 딱 하나 있죠? 안 쓴 조건이 뭐예요? 낙원 조건이죠. 그치? H1 값이랑 HA 값이 서로 같다. 즉, 이 녀석의 극한값과 이 녀석의 극한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 안 썼잖아. 이제 이것만 쓰러 가면 되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G라는 친구를 얘로 잡아놨으니까 G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럼 확인하러 갑시다. X는 1로 갈 때, 자, 얘 분자에 올려주고 X 빼기 1로 나눠줘도 될까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1 넣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자, 요거 날라갔고요.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나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극한값, 오케이, 리미트 지울게요. 자, 이 녀석의 값이 A라는 지역에서의 값이랑 똑같아야 된다. 자, 여기 G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준 뒤 X 빼기 A까지 날려버릴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요거 날라간 상태에서 A 넣어주면 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됐어. 그러면은 얘네 둘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A값 나와, 안 나와? A값 나오죠. 그치? 그러면 A값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G까지 다 조사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H1값과 H3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줄 수 있잖아. 됐죠? 오케이. 아마 저거 계산하시면은 A값이 4 나오실 겁니다. 4. A가 4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원래는 A가 4랑 1이 가능하거든요. 요것만 풀었을 때는. 근데 문제에서 A가 2보다 그치 크다라고 했으니까 1은 제외한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4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 빨리빨리 풀어야 돼. 내가 설명하느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이 fx와 그 다음에 문제 조건 구조를 보고 h가 연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1a, 2다. 라는 거 확인해서 그 세 지역에서의 수렴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사만 해줘도 G가 작성되는 구조였습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로 넘어가서 또 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랑 너무 많이 봤어요. 29번. 자, 29번, 그냥 한 50초 드릴게요. 빨리 풉시다.
그리고 저 하나만 욕심내서 킬러 문제 하나 푸는 거 괜찮아요? 비원반은 주당, 수업당 킬러 하나에서 2개. 오케이. 알았지? 이걸 A2반에서만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질러보고 안 되는 놈들은 뭐 그럼 포기. 안 되는 놈은 열심히 해. 포기는 안 되지, 그치? 포기는 안 되지만, 알아서 해. 알았죠?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된 놈은 공부하시고, 알았죠? 한 문제 정도만 킬러 할게요.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응? 포기는 안 되지, 그치? 말실수. 됐나요? 이거 우리 정말 많이 봤던 문제죠. 내가 뻥한 치관 4번 푼 거 같거든. 이 반에서 최소 4번.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반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무조건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이 문제에서 내가 항상 설명하는 게 하나가 있죠. 자, 우리 인수 정리 다시 한 번만 살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런 절대값을 포함한 극한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일단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절대값 x-a의 n제곱분의 fx 요런 꼴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값은요, 여기에 씌워줘도 되고요, 여기에 씌워줘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요런 꼴이 알파로 수렴하더라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쳤을 때 우리 fx가 반드시 가져줘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2개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됩니다. 자, 2개로 케이스를 나누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분모에 요 n 있죠? 요 n이 홀수일 때랑 그 다음에 짝수일 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n이 홀수였을 때는요, 반드시 요 fx라는 친구는 x-a라는 인수를 갖긴 해야 되겠지? 왜냐면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x 빼기 a라는 인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x 빼기 a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n 플러스 1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렴합니다. 됐죠? n 플러스 1개 이상. 즉 여기가 3이면 여긴 최소 몇 개? 4개. 이해됐죠? 여기가 3개를 가지게 되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개 이상이어야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n이 짝수였을 때는요, fx라는 친구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몇 개만 가져도 될까요? n개만 가져도 됩니다. 자,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1의 세제곱분의 뭐 절대값 f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수렴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 절대값은 어디 씌워줘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은 분모에 x 빼기 1이 몇 개 있어요, 지금? 3개 있죠? 홀수개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4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최소 4개. 자, 이해됐죠? 그래서 fx-3이라는 친구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최소 4개 이상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런지 바로 이해되는 사람들 있나요? 당연하지?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또 활용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쵸. 홀수개일 때는 여러분들 1보다 살짝 컸을 때와 1보다 살짝 작았을 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fx 빼기 3이라는 친구가 x 빼기 1을 3개 가지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요,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친구 3개 가지고 있고 다른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모에는 x 빼기 1이라는 친구 이렇게 3개 가지고 있다라고 쳐보고 극한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1보다 살짝 컸을 때는
이 친구가 양수죠, 양수. 제 말이 이해돼요?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 절대값 앞으로 루트 빼는 거 괜찮아? 이거 잠깐만. 요거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로 쓸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다 기억하지? 자, 그러면은 요거 잠깐 내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거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봐봐. 1보다 살짝 컸을 때는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 그대로 풀려요? 안 그대로 풀려요? 그대로 풀리지. 그대로 풀리면 약분 하니까 우리 그냥 부호 플러스로 붙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1보다 살짝 작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1보다 살짝 작았을 때는 얘가 어떻게 풀려요?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죠. 마이너스 붙여서 풀리기 때문에 지워졌을 때 앞에 뭐가 붙어버려요? 마이너스가 붙어버려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살짝 컸을 때는 이 친구가 얘만 남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1보다 살짝 작았을 때는 앞에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버리죠? 그런데 이 녀석은 더 이상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안 갖고 있잖아. 내가 3개만 가지고 있었을 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줬을 때 이 친구들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는 알파로 가고 하나는 마알파로 가기 때문에 서로 값이 수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홀수계의 인수가 분모에 있었을 때 분자가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에는 인수 개수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내 말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식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제곱이라면? 우리 제곱은 뭡니까? 1보다 살짝 크든 1보다 살짝 작든 제곱했을 때는 양음이 바뀝니까? 양음이 안 바뀌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만 가져도 충분히 괜찮다? 2개만 가져도 괜찮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x 빼기 1이라는 친구 2개 가지고 있어서 절대값을 분리해서 살펴보더라도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어차피 다 얘는 그냥 양수예요. x 빼기 1의 제곱은.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 약분했을 때 결과가 하나는 플러스가 붙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해돼? 그래서 인수를 그냥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됐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어차피 활용 못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같은 논리에 의해서 자, 우리 x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의 극한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x제곱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 x1제곱이잖아. 홀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반드시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라는 친구가 몇 차함수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3차함수, 4차함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차라고 돼 있군요. 죄송해요. 눈깔이 썩었네요. 그쵸? 자, 3차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우리 하나의 더 인수를 잡아봅시다. x 더하기 a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f라는 친구를 뭐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냐면, x제곱, x 더하기 a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나번 조건에서 이 녀석에다가 뭐를 한 번만 더 곱하래? x를 한 번만 더 곱하래.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세제곱 x 플러스 a라고 써주시고 더하기 x 이렇게 잡혀지는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x랑 여기 x는 날려줄 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항합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나번 조건에서 식을 바꿔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x세제곱 x 플러스 a라는 친구에다가 4x제곱 이쪽 이항해줘서 플러스 4x제곱 얘가 항상 0 이상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x제곱으로 묶을까요? 모두 x제곱 있으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4 이게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x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누가 항상 0 이상이면 되겠어요? 얘가 항상 0 이상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치? 이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은 A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사 이상, 이제 4 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A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요. 문제에서 F5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어 주시면 25, 5 플러스 A. 이게 최대가 되길 원한다는 거니까 A가 클수록 좋은 거네. 그치? 그래서 A에다가 4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9 해주시면 225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답은 22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로써 이 문제는 이제 안 풀 겁니다. 이 문제 하나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까 인수정리 때문에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풀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29번은 졸업하는 걸로. 알았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번 별표인데, 자, 30번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0번 일단 고민해보고, 쉬는 시간에도 더 고민한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킬러예요. 자, 시작. 30번과 오늘 그 킬러 문제 하나 더 할 거거든? 37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진짜 좋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가끔 이미지 선생님이 그러잖아. 진짜 좋은 문제를 람보르기니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람보르기니급 문제라고. 맞아. 이 문제는 저기 우리 한상준 선생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포르쉐 차보다 더 비싼 그런 문제야. 그런 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쉬는 시간이니까 10분 쉬되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시고 제가 2교시 바로 설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조절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